129 없으면 130 27번 또 130쪽에 27번 또 32번 또 됐냐? 자, 27, 32 두 개 드릴 텐데 32는 기본적으로 내신에서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보연하는 거 연습하시고요. 뭐 요즘 솔직히 32는 한번 풀어내면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고 이제 27번을 여러분들이 잡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자, 27번은 먼저 노트에다 좀 적을 테니까 노트 맨 뒤에다 적으시고요. 중간중간에 그냥 필요한 내용 나오면 각각 그 노트 뒤에다 적으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밤마다 적어드린 거 있었죠? 노트 뒤에다 똑같이 계속 이어서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다 보면 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나온 도형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원이 제일 많이 나와. 됐니? 근데 이 원이 문제가 나왔을 때 원 문제를 정말로 못 풀어요. 대부분. 그냥 원 여기서 끝내는데 실제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2학년 단계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안 쓰셨을 텐데 그러니까 1학년 때 쉽게 얘기하자면 1학년 때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한 문제 중에 유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치 구하는 거. 그래서 자치를 보통 여러분들이 배울 때 뭐라고 배우냐면 자치는 그냥 흔적 그러면서 어떤 점이 지나간 흔적을 찾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근데 실제로 1학년 때는 그렇게 이제 가르쳐드리진 않습니다. 흔적 찾으라고 하면 대부분 못 찾으니까. 이해갔니? 그랬을 때 그 자취 문제에서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흔적을 찾아야 되는데 그 흔적을 찾기가 힘들거든. 이해갔니? 근데 그 흔적을 찾는 연습을 하시려면 다른 건 없어요. 어떤 도형의 정의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 그래서 아마 지금 기하를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차 곡선을 하고 있을 텐데 2차 곡선을 배우게 되면 자취를 구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원칙적으로. 원래 자취를 구하라고 한다면 이것도 뭐 같이 적죠. 자취를 구하여라. 자취를 구하여라 같은 표현이 무슨 방정식을 구하여라? 도형에 뭘 구하여라? 방정식을 구하여라죠. 얘네들은 같은 표현인데 1학년 때는 어떤 걸 우선순위로 알려드렸냐면 우리가 자취를 구하고자 하는 점을 몇 콤마 몇이라고 놓고 x, y라고 놓고 x하고 y 사이에 뭐 찾아라? 관계식 찾아라. 즉 자취를 구하고자 하는 점이 있으면 자취를 구하고자 하는 점을 뭐 x, y든 문제에 따라서는 a, b든 등등등등으로 놓고 얘들 사이에 뭐 찾아라? 관계식을 찾는다가 1학년 땐 대부분이야. 됐니? 근데 기하를 배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차 곡선을 배우기 때문에 2차 곡선을 듣고 나면 그 다음엔 이제 바뀌셔야 돼요. 이쪽에서부터 자취 문제가 또 나오니까. 그럼 그때는 뭘 중요하게 보셔야 되냐면 그 자취 흔적을 찾는다라는 건 실제로 흔적을 여러분들이 찾는다? 많이 힘들어요. 정말로. 흔적을 실제로 유도하시는 게 힘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뭘 할 줄 아셔야 되냐면 도형의 정의를 아셔야 됩니다. 다시 도형에 뭘 알아야 된다고? 정의를 기억을 하셔야 돼. 항상. 그래서 보통 2차 곡선을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 아직 안 들으신 분들은 나중에 선택 과목에서 듣게 된다면 그때 한번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통 원 나오고 타원 나오고 원 나오고 포물선 나오고 다음 타원 나오고 다음 쌍곡선 이 정도로 나오게 될 텐데 얘네들의 뭐를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되면 정의를 외워놓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문제풀이 자체가 2차 곡선 무조건 정의 이용이기 때문에. 예, 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를 자꾸 안 하니까 흔적 찾기가 안 되는 거냐면 정의를 자꾸 보셔야 되는데 도형의 정의 자체를 제대로 다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그냥 원 해서 물어보면 서민규 원이 뭐야?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일정한 거리로 떨어진 점들이 중심으로부터 좀 애매하죠. 약간 표현이 애매합니다. 원이 뭐야? 원점으로부터 네. 안돼 그건 영어 아니에요. 박희청 원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일정한 거리 떨어진 점들을 점들을 이은 이은 도형 도형 나쁘지 않고 영준 원 한 점부터 같은 거리로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 나쁘지 않네요. 어쨌든 원 다시 원이라는 건 얘를 중심이란 표현은 우리가 이제 원을 정의한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니까 정확한 정의는 하나의 점이 있는데 이 한 정확한은 뭐냐면 정점이에요. 정점이라는 건 얘는 움직이는 점이야 또는 고정되어 있는 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표현에서 한 정점과 한 점과 하나의 직선에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자치 또는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 합이 일정한 점들의 자치,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자치 이런 표현들을 익히셔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흔적 찾기를 할 수 있다고 항상. 그러니까 나중에 배우실 분들은 여기들은 이제 나중에 듣게 되시면 다시 한번 아마 수업 시간에 무조건 이 정의를 무조건 이용하라고 배우실 텐데 어쨌든 원이라는 놈의 시키는 하나의 정점에서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 또는 자취 또는 도형의 방정식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원의 정의입니다. 정의 자체가. 그랬을 때 저 하나의 정점은 우리 뭐라고 얘기하며 쟤를 중심이라고 칭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저 같은 거리를 뭐라고 얘기하며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원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먼저 그 원이 나오게 됐을 때 첫 번째 뭘 찾느냐? 중심을 무조건 찾으셔야 돼. 사실 무조건 뭘 먼저 찾으셔야 된다고? 중심을 무조건 찾아야 돼. 원은 중심에서 시작이 될 테니까. 이해 갔어? 그럼 중심이 안 보이면 적당히 어디쯤 있는 거는 눈으로 보면 알 거 아니야. 그냥 적당히든 어쨌든 저쨌든 찾습니다. 그럼 이 중심을 찾으신 다음에 하셔야 될 일은 뭐를 하는 거냐면 원의 정의 자체가 이 하나의 정점에서부터 이르는 거리가 같다 그랬잖아. 그럼 이 거리가 같은 반지름을 이용을 하셔야 되거든. 근데 반지름은 어떻게 써먹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럼 반지름 써먹는다는 얘기는 다른 건 없어요. 뭐냐면 그 원의 중심에서 원 위에 있는 점을 잇습니다. 중심과 이어요. 이게 다예요. 그냥 이 작업만 하는 것밖에 없어. 근데 이 작업 자체를 대부분 못하니까 문제풀이가 안 되는 것 뿐인 거야. 얘를 하셔야 돼 계속. 그런 다음에 이 거리가 어떻게 표현되면 그게 뭔지를 자꾸 먼저 떠올리셔야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문제 모양을 떠올리셔야 된단 말이야.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러니까 항상 원이 나오면 일단 이거부터 하고 가시는 겁니다. 얘를 먼저 해야 그 다음에 뭐가 되든 말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도형에 따라서 뭘 더 보고 뭘 어떻게 봐라 이런 나중이나 내용이 나오는 거지. 이게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표현 이해 갔죠? 이거 먼저 하시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됐니? 자 일단 이거 먼저 정돈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직접 해보겠습니다. 얘는 말로 해드릴 테니까.
자, 되셨으면 다음 27번 이제 바로 보겠습니다. 지금 쳐다보시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짜리인? 3짜리인 원 5의 줄내 위의 점을 5'를 중심으로 하는 같은 크기의 반지름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왼쪽에 있는 원과 오른쪽에 있는 원은 서로 뭐가 된다는 얘기야? 합동이 나오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어쨌든 이들 두 원의 공통 부분의 뭘 구하여라? 넓이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지? 그럼 얘들의 공통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왼쪽 원부터 보겠습니다. 이 중심이 누구예요? 왼쪽에 있는 원 중심 누구니? 5지? 됐어 안 됐어? 그럼 그 중심 5에서 할 일은 다른 건 없다고. 원 위의 점을 뭐 하라고? 이으라고. 그게 반지름이니까. 얘 갔어 안 갔어? 그걸 혼자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 선을 그어놓고 그 다음에 찾으셔야 된다니까. 이해갔니? 그러면 거기 중심 5를 보세요. 5에서 원 위의 점을 잇는데 원 위에 있는 점이 존나 많으니까 무수히 많은데 아무 데나 있느냐? 아니야. 그냥 문제마다 보면 그냥 이어야 될 점이 보이는 거예요. 얘가 보이셔야 돼. 그 원 위에 있는 점 중에서 거기 지금처럼 원 위의 중심 5에서 원 위의 점 몇 개를 이어야 되겠니? 3개. 3개? 하나는 이어져 있지 않아? 하나는 이어져 있잖아. 이어져 있는 건 굳이 내가 이을 필요 뭐 있어? 몇 개 이어야 돼? 2개 이어야겠죠. 2를 잇고 얼마 표시를? 반지름 얼마? 3을 표시나 하는 게 첫 번째 기본이고요. 나중에 어차피 머릿속에 3이라는 건 갖고는 자연스럽게 가셔야 됩니다. 표현 이해 갔지요?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일단 그 2개가 아직 이해가 안 가신 분들은 뭔 소리냐면 첫 번째 왼쪽에 점 중심 5라는 놈의 식기가 하나 있고 얘를 기준으로 또 다른 원 하나를 그렸는데 이 식기는 중심이 뭐였냐면 5'였고 지금 현재 이렇게 이어놓은 거잖아. 그럼 왼쪽에 있는 중심 5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원 위에 점 무수히 많은 것 중에 어디? 얘랑 만나는 이 두 점이 그나마 이 그림에서 제일 독특한 거잖아. 그래 일단 무조건 뭐 하라고? 이으라고. 이어 그러면 얼마를? 3 표현하고 이어 얼마를? 3 표현하는 거야. 표현 이해 갔지요? 그러면 원이 이제 왼쪽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쪽에도 존재하니? 오른쪽에도 존재하겠지? 그럼 오른쪽에 있는 원의 중심은 누구인 거야? 5'인 거 아니에요? 그럼 이 5'에서도 당연히 원 위의 점을 이어야 되겠지. 그 5'를 중심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을 몇 개 이어야 될까? 그렇지, 또 이어요. 이으시라고. 그 작업을 먼저 하시면서 그 다음에 생각을 하고 문제풀이를 가셔야 된다니까. 원 문제의 가장 기초는 저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 저거는. 고등부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푸실 때 제일 못하는 게 도형 문제 나오면 못 푸시는 건데, 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도 또 얼마 써? 3 쓰고 얘 얼마 써? 3 쓰지. 그러면 여기 얼마 나오니? 3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몇 개야? 2개. 그렇지. 그럼 정삼각형 나오면 뭐 떠올려야 되니? 60도. 그렇지. 정삼각형 나오지. 그럼 맨날 까먹는 게 여러분들은 뭘 까먹으시냐면 세변 길이 같다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대부분 하시니까. 60도 즉 몇 분의 몇 파이? 3분의 파이. 됐어 안 됐어? 그러면서 뭐 하나 더까지? 수직 2등분까지. 보통은 이제 여기까지 갖고 가신 게 문제에 따라서는 대부분 돕니다. 뭐 요거는 이제 갖고 가시고. 그렇다면 이랬을 때 지금 여기에 공통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얘하고 얘의 넓이는 반지름 길이가 얼마짜리? 한 변의 길이가 3짜리 무슨 삼각형에? 정삼각형 넓이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이고 구한 다음에 몇 배를? 2배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남는 건 누가 남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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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남겠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근데 얘 이 네 가지의 넓이는 서로 다 어떨까요? 같겠죠. 이건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지. 됐냐 안 됐냐? 그럼 몇 개의 넓이만 구한 다음에 하나의 넓이만 구한 다음에 몇 배 해주면 돼? 4배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렇다면 다시 이것도 계속해서 정리하세요. 원에서 어떤 아무튼 이런 표현 알았어.
이상한 모양이 나옵니다. 잘 모르겠는 모양이 나오게 된다면 이해갔니?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대다수는 다 뭘로 해결하시면 되냐면 부채꼴 삼각형으로 보시면 돼요. 부채꼴과 삼각형으로 분할이 거의 다 가능합니다. 대부분. 됐어? 원에서 지랄 맞은 모양이 나와? 이상한 막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어? 그럼 뭐하고 뭘로 보라고? 부채꼴과 삼각형으로 무조건 보시라고. 그럼 대부분 다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요놈 시기를 잘 쳐다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이 원이 중심에 얘 O였고 이걸 반지름하고 얘 반지름하니까 요 모양의 하나에 뭐가 나오겠니? 부채꼴 나올 거 아니야. 그때 중심각의 크기가 뭐라고 표현이 돼? 60도. 그렇지. 60도. 하지만 우린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무슨 법? 호도법. 얼마? 8. 됐지요? 그럼 이 부채꼴에서 누구를? 정삼각형 몇 개를? 하나를 뭐 해주면 돼? 뺀 게 얘 넓이잖아. 예, 갔어 안 갔어? 그럼 구하고자 하는 부분의 넓이를 찾는다면 자, 구하고자 하는 부분의 넓이는 먼저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뭐제곱? r제곱 곱하기 다음에 뭐? 세타 3분의 파이 나오게 되겠지? 여기서 뭐를 빼? 정삼각형 몇 개를? 하나를 빼? 그럼 얼마? 4분의 루트 3 곱하기 뭐해? 3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걸 몇 배 한 다음에? 2배? 4배여지 4개 나오니까 거기에다가 다음 누구를? 정삼각형 넓이를 맞아 틀려? 몇 배를? 2배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놈의 식기하고 이놈의 식기는 어떨 거니까? 같을 거니까 여기 몇 배에서? 4배에서 이거 몇 배 한 거? 2배 한 것만 뭐 해주면 돼? 빼면 되겠죠. 그럼 구하면 넓이잖아. 됐냐 안 됐냐? 다른 거 어려운 거 없어요. 항상 그 기초를 먼저 그거부터 잡아내셔야 되는데 제일 안 되는 게 그 선을 이 선 있는 작업 자체가 안 된다니까. 이 선을 있는 연습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모든 원 문제는. 이게 원래 중3 때 얘가 그 고등부로 넘어오기 전에 원 단원을 배우고 넘어오거든. 중3 때 원과 미래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조금 공부를 하실 때 제대로 여기 연습을 좀 많이 시켜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왜 걷다가 그맘때 되면 기말고사 끝자라니까 야 고등선에 가자. 이거 나중에 고등부에서 대강 할 거야. 이러고 그냥 넘어가서 끝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 부분을 제대로 하셔야죠. 정확하게. 안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고등부 이 모의고사 가셔가지고 그때 절대 점수 안 나옵니다. 저희 연습 안 되시면. 됐나요? 아니 필기 필요하신 분? 요것도 정돈하시고 얘도 이건 노트 뒤에다 정돈합니다. 자, 다음 32번 갑니다. 32번은 이건 내신 시험 문제에 항상 잘 나오니까 얘는 완벽하게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자, 보지요. 부채꼴의 모의 길이가 둘레의 길이가 얼마? 40이고 이 부채꼴의 무엇이? 넓이가 뭐가 된대? 최대 된대. 그럼 넓이에 대한 걸 알아야 될 거야. 그치? 그랬을 때 부채꼴의 모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와 누구의 크기를 구하여라?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여라. 이게 마지막 최종 단계예요. 됐죠? 여기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자, 그럼 그 얘기는 부채꼴이니까 요놈의 식기는 어떤 부채꼴이 존재할 것이고 당연히 얘가 뭐가 될 거야? 중심이면서 얘가 무슨 각? 중심각일 거 아니에요? 그럼 반지름 현재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몰라? 우리 문자 보통 R 쓰지요? 호의 길이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몰라? 얘 보통 뭐 써? L 써. 그럼 중심각을 뭐라고 한다면 세타라고 했을 때 이 부채꼴의 둘레라는 건 반지름 몇 개랑? 2개. 2개랑 호의 길이 하나를 뭐 해주면 돼? 더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 더하기 뭐가? 2R 플러스 L이라는 게 얼마? 40이라는 관계를 알 수 있고 다음 이 부채꼴이 이제 뭘 표현해야 되는데
넓이를 표현해서 넓이 최대라는 걸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넓이를 표현할 수 있는 식은 몇 가지가 존재하고? 두 가지 존재하고요. 첫 번째 2분의 1 곱하기 뭐 제곱? r제곱 곱하기 세타 하나 있고 또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그렇지 두 가지 존재해야지. 그러면 넓이 최대라는 건 이 둘 중에 하나를 써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앞에 거 쓸래 뒤에 거 쓸래? 그렇지. 왜?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관계식 줬으니까 R과 L 사이에 관계식 줬으니까. 예, 갔어 안 갔어? 그럼 R과 L 사이에 관계식 줬으니까 그럼 요 놈을 쉽게 해서 얘는 R도 변하고 L도 변하잖아. 그럼 문자 몇 개 돼 있는 거야? 두 개 돼 있잖아. 그럼 변수 겪는 게 두 개란 얘기잖아. 그럼 이 자체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조건 변수 몇 개? 하나로 가자. 고등부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단변수가 기본이다. 됐나요?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변수에 대한 얘기를 잠깐은 들으실 겁니다. 알려는 드릴 테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어쨌든 고등과정에서는 독특한 놈들이에요. 다변수 과정은. 그러니까 단변수로만 보는 게 항상 기본입니다. 변수 무조건 하나화 시키는 거. 됐니? 그러면 요 놈을 쉽게 해서 문자 누구 삭제가 편할까요? L 삭제가 편하겠지. 그럼 넓이라는 놈의 식이가 어떻게 표현이 될 거냐면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다음에 얼마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2R이 되고 2분의 1 꼴배기 싫으니까 얘는 뭐 곱하기? R 곱하기 얼마? 20 마이너스 R로 표현 되겠지. 그럼 이 얘기에서 알 수 있는 건 얘는 몇 차 함수가 되는 거야? R에 대한? 2차. 그렇지. 이 2차 함수의 무슨 값? 최대 찾으라는 얘기거든. 맞아 틀려. 그런데 이 2차 함수는 변수가 누구니까? R이니까 무슨 축이 될 것이고 R축이 될 것이고 근이 뭐하고 뭐 나와? 0하고 20 나와야 되겠지? 아래 볼록 위로 볼록? 위로 볼록이잖아. 그럼 요 놈을 시켜서 최대 되는 경우는 당연히 어디에서? 대칭 축에서 갖겠죠? 그럼 대칭축 R이 얼마일 때? 10일 때 최대값 나와줄 거 아니야. 즉 R이 얼마일 때? 10일 때 넓이가 뭐가 되는데? 최대가 되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R하고 그 다음에 뭐 구하라 그랬어? 중심각 세타 구하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R이 10이야? 그럼 R이 10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둘레의 길이가 얼마라는 걸 40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럼 R이 10이니까 여기서 누가? L이 얼마 된다는 걸 20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L이 20인데 얘가 뭐 곱하기 뭐야? R 곱하기 세타잖아. 그러니까 세타는 얼마 나와야 돼? 2일 때. 됐죠? 그러니까 최대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R에다 얼마씩 갖다 놓고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나머지는 그냥 나머지 그거 갖고 갖다 찾으시면 됩니다. 됐지요? 자, 일단 필요하신 건 여기까지 정돈하시고 보시게 되면 15번 뭔고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이고 4사분면의 각이고 사인 세타가 얼마가 된다면 마이너스 17분의 15가 된다면 무슨 세타와 코사인 세타와 무슨 세타를 탄젠트 세타를 모아여라 구하여라. 표현 이해 갔어? 자 다시 가겠습니다. 일단 먼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셔야 될 건 사인 세타 앞에 상수함 즉 개수가 얼마라고 나와있니? 사인 세타 앞에 1 나와 있는 거잖아. 1 곱하기 1가 걔가 빠져있을 거 아니야. 얘 갔어 안 갔어? 그럼 얘는 반지름 얼마짜리인 원? 1짜리인 원이 전체적으로 깔렸다라는 거야. 이해 갔어 안 갔어?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알려드렸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가 삼각함수를 배워가지고 우리가 접근하겠다는 첫 번째 가장 큰 의미는 무슨 소리였냐면 어디 위에 있는 점을 원 위에 있는 점을 뭘 이용을 해서 각도를 이용해서 점의 좌표를 표현하겠다고. 이해 갔어 안 갔어?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쓰는 건 무슨 좌표계고? 직표 좌표계고 그 다음 나중에 배우는 극좌표계의 개념을 갖다 써가지고 걔를 원 위의 점을 이용해서 표현하겠다였지. 그래서 단순하게 반지름이 R인 원이라고 한다면 시초선을 기준으로 어떤 한 점을 잡았을 때 이때 이 동경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뭐라고 한다면 세타라고 한다면 요 점의 좌표를 뭐라고 정의하자? 코스 R 뭐 곱하기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콤마 R 곱하기 사인 세타 단 이때 이 점과 원점을 이은 기울기를 뭐라고 표현하자? 탄젠트 세타. 됐냐 안 됐냐? 이게 기초 개념이니까 이걸 정확하게 세우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의미하는 건 무슨 좌표를 얘기하고? X좌표. 사인 세타가 의미하는 건 Y좌표를 의미한다고. 근데 거기에는 얘는 반지름이 R짜리니까 앞에 R이 곱해져 있는 거잖아. 그래서 처음에 제가 예제를 그 위에 있는 몇 번을 13번을 들어드렸었죠. 맞아 틀려? 그래서 거기 표현이 13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0이고 13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다를 이용해서 그대로 풀어드렸었잖아요. 됐냐 안 됐냐? 됐나요? 그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가는 거야. 다시 15번 세타가 몇 사분면각인데 4사분면각인데 사인 세타 값을 줬어? 근데 앞에 개수가 얼마인 거야? 1인 거지. 그럼 얘는 반지름 얼마짜리 원을? 1짜리 원을 그려야 된다고. 표현이 이해 갔니 안 갔니? 그럼 반지름 얼마짜리? 1짜리 원을 먼저 그려요? 개념이 안 잡히실 때는 반드시 얘 뭐 하라 그랬어요 얘를? 무조건 뭐 하라 그랬니? 그리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이거 안 그리시고 하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뒤에서 방정식 부등식 풀 때 안 됩니다. 그냥 이거 대수로 푼다? 나중에 막혀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자 다시 그러면 여기에 몇 사분면 위에 하나의 점을 잡아야 되는데 4사분면 위에 아무나 점을 잡아? 그러면 원점과 얘를 이은 이 선을 뭐로 한다 그랬어? 반지름으로 하는. 그럼 요 선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무슨 선? 동경이 되겠지. 그럼 이 동경이 당연히 무슨 선과? 시초선과 이루는 각을 뭐라고 하자고? 세타라고 한다고.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뭐라고 표현이 된다고? 다시 얘 반지름 지금 얼마짜리 원인 거야? 1짜리 원이니까 이 점의 좌표는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라고 표현된다고. 다음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 됐냐 안 됐냐? 이거 자체가 그냥 정의에서 시작하는 거라니까.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요 놈의 식기에서 그때 사인 세타 값을 줬지. 그럼 이 점의 무슨 좌표를 알려준 거야? Y좌표가 얼마라는 걸 알려준 거야? 마이너스 10 7분의 15라는 거 알려준 거지. 그렇다는 얘기는 요 놈의 식기를 예를 들어 X축에다 이렇게 무슨 발을 내리면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뭘 알려준 거랑 똑같아? 길이를 알려준 거야. 맞아 틀려? 선분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17분의 15가 되겠지. 그러면서 요 변의 길이는 얼마라는 걸 현재 문제에서 알려주고 시작했고 1이라고 알려주고 시작했잖아. 사인 세타에서 앞에 계수 얼마니까 1이니까 반지름 얼마짜리라고? 1짜리라고. 됐냐 안 됐냐? 그럼 얘가 하나의 무슨 삼각형이 되는데? 그렇지. 직각삼각형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직각삼각형 나오니까 뭐 쓸 수 있니? 피타고라스 쓰시면 되고요. 피타고라스라는 건 당연히 무슨 비를? 중학교 때 배운 삼각비 쓰셔도 되지요. 요 놈은 17분의 15니까 몇 대 몇 대면 8대 15대 얼마? 17 쓰시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물론 피타 쓰셔야 되지만 요 변의 길이가 얼마로 표현이 돼? 17분의 8이 길이지요. 그렇다면 이 점의 좌표 X좌표가 얼마 나와야 되니? 17분의 8 나와야 되겠지. 길이와 좌표는 다릅니다. 구분 잘 하세요. 그러면 요 놈의 식기 코사인 세타 X좌표니까 얼마? 17분의 8 나오고 기울기는 무슨 좌표분의? X좌표분의 Y좌표. 즉 코사인 세타분의 뭐니까? 사인 세타니까 8분의 얼마? 15인데 뭐부터? 마이너스 쓰겠죠. 감소함수니까.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대로 나머지는 갖다가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다음 넘기시고 132쪽 질문 23번이요. 자 누가 얼마일 때? 탄젠트 세타가 얼마일 때? 3일 때. 탄젠트 세타가 의미하는 건 뭐? 기울기. 근데 반지름이 R이냐 1이냐에 따라서도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라는 건 이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얘 갔어 안 갔어? 그럼 얘 안 변하니까 이거는 아무렇게 놔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그렇다면 아예 속표나 반지름 얼마짜리 원에서 가장 많이 접근을 하자고. 1짜리로 가자고. 그랬을 때 얘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데 3인 직선이 있을 거 아니야. 뭐를 지나면서? 그렇지. 원점 지나면서. 우리가 기울기 따질 때 이 중심과 원의 중심 원점과 이었으니까. 그럼 기울기 3짜리가 예를 들어 어떤 한 점을 이렇게 기울기 3짜리인 직선을 긋겠지.
맞아 틀려. 그러면 만나는 점이 몇 개가 존재하는데? 두 개 존재하는데 그러면 이 두 점을 이은 얘가 하나의 뭐가 될 것이고 동경이 될 것이고 얘도 하나의 뭐가 될 거야? 동경이 될 거야. 이때 이 각은 이 점은 몇 사분면에? 이 점은 몇 사분면에? 3사분면에. 그랬을 때 요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그러면 1사분면 각이니까 이 각을 뭐라고 표현하면 세타라고 하나 표현할 수 있겠지. 1사분면에 있는 또는 요 놈의 식기를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이게 세타라니까. 이거 세타하면 안 되고 알파라고 표현하면 요 식기가 또 하나의 각인 거라고.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정의 자체는 이 동경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시초선에서 도는 게 무조건 각이야.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이 각이 커졌을 때 쌤 수선에 가려면 이걸로는 각 못 내리잖아요. 못 내리긴 해요. 좌표를 표현할 때.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정의 자체는 이거라고. 나중에 이걸 따르게 바꾸겠다라는 거야. 다르게. 이해 갔지요? 그게 이제 나중 단계로 돌아가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요 놈의 식기에서 뭐하고 뭐 구하라 그랬는데 누구하고?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의 무슨 좌표와 x좌표와 y좌표를 누구의 범위에 따라서? 세타의 범위에 따라서. 그럼 세타가 몇 사이에 있을 때? 1 사이에 있다는 건 세타가 뭐보다 크고? 0보다 크고 어디보다? 2분의 파이보다 어떨 때? 작을 때. 됐어 안 됐어? 근데 정확하게는 이건 아니죠. 이 각이라고 해서 무조건 1 사이에 있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1 사이에 있는 게 이 각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 없어? 다시 이거는 1 사이에 있어? 1사분면에 있으면 무조건 이 각이야 라고 말하면 돼 안 돼? 안 되지요. 이해 갔냐 안 갔냐? 어떻게도 가능하니? 1사라면 2파이보다 세타는 뭐하고? 크고 누구보다? 2파이 플러스 얼마? 2분의 파이보다 어떻게? 더 작아도 되거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이 되려면 앞에 뭐가? 2n파이가 붙으셔야 됩니다. 됐나요? 근데 뭐 지금 여기는 세타의 범위를 안 줬잖아. 세타 범위 안 줬으니까 원래는 정확하게 2n파이가 갖다 붙어야 돼요. 근데 뭐 그거에 대한 얘기는 뭐 아직까지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표현 이해 갔지요? 어쨌든 저쨌든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이때 요 점의 무슨 좌표와 x좌표와 무슨 좌표를 y좌표를 뭐 하라는 얘기고 구하라는 거고 그때 얼마라는 게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 3이라는 걸 쓰란 얘기 아니야. 그럼 기울기라는 게 무슨 변화라는 분의 무슨 변화라니까 1학년 때 x 변화라는 분의 y 변화라니까 이 분수 나왔다는 건 뭘 의미한다고? b 얘기한다니까. 아 이거 1학년 때 계속 들었을 거 아니야. b라고. 그러면 기울기 3이라는 건 몇 분의 몇으로 받아들이면 1분의 3으로 받아들이면 이 점에서 x축의 수선에 발을 냈을 때 몇 대 몇이 된다는 거야. 1대 얼마? 3 된다는 거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얘가 무슨 삼각형이니까? 직각삼각이니까 뭐가 가능하니? 피타 가능할 거 아니야. 그럼 이 길이 얼마라고 표현돼야 돼? 루트 10 나오는데 실제 길이는 루트 10이 아니라 얘가 얼마로 표현돼 있어? 1로 표현돼 있는 거잖아. 맞아 틀려? 그러면 요 1에 해당하는 건 뭐라고 표현하면 되니? 루트 10분의 1일 것이고 3에 해당하는 건 3 나오겠죠. 됐냐 됐냐? 그러면 이 길이는 요 점의 무슨 좌표에 해당하게 될 것이고 x야 y야. 이 길이는 이 점의 무슨 좌표에 해당하고 됐죠? 좌표 보는 거 연습하세요. 다음 요 길이는 이 점의 무슨 좌표에 해당하니까 y좌표에 해당하니까 이때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1사분면에 있다면 코사인 세타 무슨 좌표는 x좌표는 얼마로 표현되고 루트 10분의 1 사인 세타 y좌표는 뭐라고 표현되면 10분의 3이라고 표현되겠죠.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똑같은 과정을 하시는 게 기본인 거고요. 그러면 요 점에 대한 다시 뭐 세타가 이제 몇 사하고 몇 사분면에 존재할 때 3, 4에 존재하니까 뭐보다 크고 파이보다 크고 얼마보다? 2분의 3 파이보다 작을 때입니다. 그럼 요 점에 또 뭐 구하라는 얘기야? x, y 좌표 구하라는 거지? 기초는 또 무슨 선 내려서? 수선에 발 내려서 기울기니까 몇 대 몇을 이용하면? 1대 3을 이용하면 될 거 아니야? 똑같이 찾으시는데 그럼 이 길이는 이 점의 무슨 좌표? 다음 요 길이는 요 점의 무슨 좌표? 그래가지고 갖고 가셔도 되고요. 또는
이 점과 이 점이 무슨 대칭이야? 원점 대칭이다. 얘에 대해서. 끝났네. 코사인 세타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1. 사인 세타는? 그럼 끝났죠. 됐냐 안 됐냐? 표현 이해갔니? 정확하게 대칭 보시기에 훨씬 좋습니다. 됐나요? 물론 지금은 이걸로 공부하세요. 나중에 서술형을 풀 수 있는 방식은 따로 존재하긴 한데 그건 좀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굳이 안 합니다. 얘는 빨리 할 수 있는 연습을 시켜드린 거니까 이렇게 가셨다가 혹시라도 서술형 나오게 되면 그거는 그때 내신 때릴 때 다시 연습시켜 드릴 테니까 지금은 빨리 머릿속에서 회전으로 풀 수 있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갔냐? 됐니? 서술형에서 그거는 나중에 서술형 따로 연습하면 되니까. 자, 필요하신 거 정돈하시고. 시초선을 중심으로 하나의 동경을 한 원위의 한 점을 잡고 시초선을 기준으로 그 동경까지를 이었을 때 동경까지 이루는 각의 크기를 뭐라고 한다면 세타라고 한다면 이 점의 좌표를 어떻게 정의하자. 시작.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 다음에 이 점과 원점이 이루는 무엇을? 기울기를 뭐라고 정의하자? 탄젠트 세타. 됐죠? 그러니까 이 정의 자체를 정확하게 익혀야 하지만 문제가 풀어집니다. 됐냐 안 됐냐? 그랬을 때 요놈의 식에는 반지름이 얼마짜리 원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1짜리 원이니까 원의 방정식이 뭐가 되는 거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얼마? 1 나오게 되겠죠? 근데 얘네 이 점이 이 원 위의 점이잖아. 말 바꾸면 원은 이 점을 뭐해? 진할 거 아니야. 점진아 가장 기본 뭐 하자? 데이. 그러면 얻을 수 있는 식은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그러면서 표현 익히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놈 더하면 항상 얼마? 1. 표현 이해 갔지요? 항상 1입니다. 요놈 다시 한번 까먹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이제 다음 문제를 풀 텐데 거기 132쪽 계속해서 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쳐다보시면 좀 지저분해 보이지요? 됐니? 근데 실제로는 이거는 쉬운 형태입니다. 왜 쉬운 형태냐면 프린트 그 132번 계속해서 보시면 프린트 132쪽이 아니라 좀 더 넘겨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야 될 건 137쪽에 나와 있는 게 실제로 하셔야 될 거예요. 137쪽에 보시면 28번부터 34번까지 있죠.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 갔어? 그러니까 각을 변환시키는 연습이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건 얘들을 연습을 하셔야 돼. 이게 자연스럽게 돌 수 있도록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기는 뭔 소리인지 이해 갔지요? 그래서 요 나중에 137번 같은 걸 정돈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먼저 연습하는 게 132번인 거야. 됐냐 안 됐냐? 됐니? 자, 그래서 132에 25번을 지금 한번 직접 해볼 텐데 뭐 처음 잘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봅시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132쪽에 25번입니다. 뭐 더하기 사인 세타 더하기 다음 무슨 세타?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 완전 제곱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얘 전개하면 시작.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써. 자, 거기까지 됐니? 그러면 항상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뭐를 확인을? 각을 확인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삼각함수가 나오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항상 뭐를 먼저 보셔야 되면 각을 보셔야 돼요. 다시 뭘 보시라고? 각을 보셔야 됩니다. 각 보는 연습이 가장 기본입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사인 제곱 세타지. 그럼 얘는 각이 얼마인? 세타인.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사인 값을 몇 번을? 두 번을 뭐 했다? 곱했다 표현이고요. 다음 두 번째 나와 있는 항도 쳐다보면 각은 둘 다 얼마로? 세타 나와 있고요. 맨 뒤에 항도 쳐다보면 세 번째 항도 각은 얼마라고 나와 있어? 세타라고 나와 있잖아.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얘네가 다 뭘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각이 세타로 통일되어 있지요? 그럼 각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에 맨 앞에 사인 제곱 세타와 맨 뒤에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하면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왜? 각이 같다는 건 동일한 동경상에서 잡혔다는 점이거든. 이해 갔니 안 갔니? 그러니까 항상 뭐를? 각을 보셔야 됩니다. 표현 이해 갔나요? 됐냐? 그러면 어차피 나중에 다시 한번 정돈하실 테니까 어디까지 갈지 여러분들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나중까지 감안하셔가지고 그냥 먼저 정돈하지요. 자, 이거 노트 맨 뒤에다가 또 적으세요. 자, 삼각함수식을 정리하는 방법은 첫 번째,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부터 할 줄 아셔야 되면 각을 먼저 맞추셔야 돼요. 표현 이해 갔어? 각을 맞춘다는 거 각을 몇 개의 종류로 최대한? 한 개의 종류로 맞추라는 거야. 각 자체를.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래서 이 각을 하나로 맞추는 게 고1 때는 그나마 나올 수 있는 건 고1이 아니구나. 고2 수원에서는 그나마 나올 수 있는 거는 각변환이 다인 거고요. 됐어 안 됐어? 나중에 여러분들이 미적분을 혹시라도 배우시게 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미적분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각을 맞추는 방식이 요놈의 식기가 덧셈 정리도 있고 아무튼 뭐 있나? 대각공식과 반각공식 요런 놈들을 쓰셔서 어쨌든 이건 나중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대부분 안 가실 것 같긴 한데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기억을 하시고 가셔야 돼요. 왜 이걸 배우는지 아셔야 되니까. 어쨌든 기본 토대는 수원에서 나오니까 어쨌든 항상 무조건 뭐부터 맞히고 각을 먼저 맞히시고요. 됐어 안 됐어? 각을 맞춰놓고 그 다음에 식을 정리를 하는데 식 정리할 때 만약에 탄젠트가 나오잖아. 다시 뭐가 나온다면 탄젠트가 나온다면 탄젠트의 정의는 뭐분의 뭐?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얘를 이용을 하시고요. 됐냐? 다음 까먹지 마셔야 될 건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 일부러 각은 안 넣어드렸습니다. 얘네들을 항상 더하면 얼마가 된다라는 거 1이 된다는 관계를 항상 까먹지 않으시는 거예요.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렇다면 가끔은 어떤 관계도 있냐면 얘네를 뭐 할 수 있는 거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반대로 상수를 얼마로 사인 제곱 더하기 뭐 제곱으로 코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가끔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다음 어차피 이 삼각함수식 정리의 대다수는 분모 전개는 기본적으로 한다 안 한다? 분모 전개는 되도록이면 안 합니다. 됐니? 1학년 때 똑같아요. 1학년 때 여러분들 다항식 정리할 때 분모 전개하는 형태 해야 하네? 안 해요. 이해 갔냐? 쌤 제가 푼 문제 중에 있었는데요? 그건 아주 가끔 나온 놈들이야. 대다수는 안 해. 이해 갔어 안 갔어? 우리가 통분이라는 건 하지 통분을 하면 곱의 형태로만 나타내는 거지 걔를 직접 전개는 하지 않는다고.
이해 갔어 안 갔어? 되도록이면 분모는 전개를 되도록이면 하지 않습니다. 얘가 가장 기초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갔지요? 요거는 나중에 저는 거기까지 안 갈 거야라고 확신 드시는 분들은 안 쓰시면 되고 여기까지만 적고 가시면 됩니다. 됐지요? 요거 일단 정도. 그렇지? 자, 다 적으셨으면 25번 계속해서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자, 25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첫 번째 식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다음에 2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였고요. 그럼 맨 앞에 사인 제곱 세타와 맨 뒤에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하는 순간 얼마로 바뀌어야 되고 1로 바뀌어야 되고 그럼 1 플러스 뭐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였을 거야. 됐지요? 말로 가도 되지요? 다음 뒤에 있는 식은 또 전개하게 된다면 어떻게 표현이 되는데 시작!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거기까지 됐냐 안 됐냐? 그러는 순간 또 맨 앞에 항과 맨 뒤에 항이 만나면서 얼마로? 1로 바뀌게 되겠지? 근데 앞에 부분하고 뭐 하래? 더하래. 그러면 가운데 나와 있는 플러스 2 곱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 곱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뭐 할 거야? 지워질 거 아니야? 됐냐 안 됐냐? 지워지겠지. 됐어 안 됐어? 그리고 계산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표현 이해 갔나요? 됐니? 자, 그 다음 26번 계속하겠습니다. 26번.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먼저 식을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까지 표현 다 이해 갔나요? 그러면 주어진 식을 먼저 딱 쳐다보시면 뭐부터 먼저 맞추셔야 되는데 각부터 맞추셔야 되는데 각이 다 맞아 있어? 다른 놈이 들어가 있어? 다 똑같은 놈으로 정돈돼 있죠?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하는데 쳐다보니까 누가 보여? 탄젠트 보이잖아. 됐냐 안 됐냐?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금 능력이 되시면 탄젠트를 안 고치고 가셔도 되는데 이해 갔니? 탄젠트를 굳이 고쳐드리는 이유는 대부분은 고친다라는 거야. 내가 이걸 해주는 건. 이해 갔니? 이건 대부분이 고친다라는 거지 100%는 아닙니다. 그냥 안 하는 놈도 가끔은 있긴 해요. 이해 갔어? 물론 요식도 바꿔가지고 다루는 게 있긴 한데 이게 바꾼 식은 미적분으로 넘어갔으니까 학교에서 만약에 그 바꾼 식을 쓰라고 하잖아. 그러면 단순하게 가면 돼. 어디다가? 교육청에 신고하면 돼. 교과과정 번호한 거 됐다고. 신고하면 돼. 그러면 그 문제는 다 맞거나 재시험 보겠지. 그잖아. 교과과정 번호한 거 내면은 그럼 교육청에다 그냥 신고하면 돼. 그런 거는. 이해 갔지요? 됐니? 어쨌든 저쨌든 대다수는 아닌 거지만 대부분은 100%, 이게 100%는 아니거든. 대다수는 이걸 쓰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탄젠트와 다음에 무슨 탄젠트 나와 있니? 코탄젠트 나와 있지요. 코탄젠트는 우린 누구의 역수라 그랬어? 탄젠트의 역수잖아. 그러니까 요놈의 식기를 일단 뭘로? 얘들로 먼저 뭐 하는 거야? 고치는 거야. 그럼 얘를 고치게 되면 분모는 1 다음에 플러스 뭐분의 뭘로? 코사인 분의 다음에 뭘로? 사인, 1 마이너스구나? 1 마이너스 코사인 분의 뭘로?
사인으로 바꿀 수 있고 분자에는 누가 현재 남아있어? 코사인 남아있고요.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다음 코탄젠트는 탄젠트 역수했으니까 고치면 어떻게 표현돼? 사인분의 누구? 코사인 나와야 되겠지? 그 다음에 요놈을 쉽게 해서 얘가 사인 세타였을 거야. 됐냐 안 됐냐? 그러면 분수와 분수 아닌 놈 나오잖아. 그럼 분수식 정리 제일 첫 번째 뭐 해라? 그렇지, 통분해라. 그럼 통분하게 된다면 얘는 뭔 세타분해? 코사인 세타분해. 다음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되겠죠? 그럼 분수분의 분수니까 번분수일 거 아니야. 바로 가겠습니다. 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를 몇 번? 2번 곱한 코사인 제곱 세타. 됐어 안 됐어? 다음 플러스 또 요놈을 시켜도 뭐하면? 통분하면 뭐분해? 시작! 사인 세타분해 다음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될 것이고 또 그러면 요놈을 시키면 뭐? 분수분해 분수 번분수 취하면 어떻게 될 거야?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해 다음에 뭘로? 사인 제곱 세타로 표현 되겠지요? 됐냐 안 됐냐? 그럼 또 분수 나왔으니까 뭐 해줘야 되니? 통분해야 되는데 그냥 물론 곱해도 되긴 하지만 쳐다보니까 두 놈이 똑같은데 뭐만 바뀌어있어? 5 바뀌어있으니까 뭐 해주면 돼? 마이너스 고치고 마폴로 고쳐버리면 될 거 아니야. 됐냐 안 됐냐? 그러면 통분하는 순간 얘는 뭐 분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분해 다음에 뭐해서?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표현되겠지. 근데 분자가 제곱 빼기 제곱이야. 뭐 가능하니? 합차. 그럼 뭐 곱하기?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분모에 얘가 나왔다는 건 이 식기는 제로야 아니야? 아니죠? 제로 아니니까 뭐 할 수 있어? 나눌 수 있고요. 나누게 된다면 뭐만 남아요? 코사인 세타 더하기 뭘로? 사인 세타만 남게 되겠죠?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러니까 이 정도는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하면서 해야지만 내가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지를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 단계에서는 뭐를 먼저 하고 각을 먼저 맞춰놓고 식정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게 실제 시험 문제니까. 이해 갔어 안 갔어? 얘가 시간이 생각보다 초반에 연습을 해보셔야지만 되는 거니까 이건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얘는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시간이 의외로 오래 걸려요. 이게 적응이 안 되시면. 그러니까 자꾸 시간 투자하셔서 자꾸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얘들은. 표현 이해 갔지요? 자, 그러셔서 저거 필요하신 분은 필기하시고 다 되신 분은 몇 번을 하시냐면 몇 번 할까요? 시컨트 누구의 역수라고 그랬어? 시컨트가 누구의 역수? 코사인 역수입니다. 코시컨트 누구의 역수? 사인의 역수지요? 그거를 28번을 써가지고 한번 28번 그거 해가지고 정돈 해보시기 바랍니다. 28번 간단히 하여라까지 필기하시고 됐냐 안 됐냐? 그래서 그거 하고 쉬었다가 그 다음 내용 계속 나가겠습니다. 자, 정돈했어요. 한다면 뭐 분해? 사인 세타 분해. 다음 그렇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될 것이고 다음 분자는 고치면 뭐 분해? 코사인 세타 분해 1 됐냐 안 됐냐? 그럼 번부수치에서 먼저 정돈 가야 되겠지? 마찬가지로 다음 뒤에 있는 것도 번부수치에서 뭐 하셔야지? 정돈 가야겠지야. 됐냐 안 됐냐? 그런 다음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정리하시면 계산 결과 뭐 나오나요? 28번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분의 아무튼 나온답니다. 됐죠? 뭐 그건 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넘기셔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 조금 정돈을 하셔야 될 게 자, 제가 작년에 이제 그 일반 같은 그 1학년 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냥 알려드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지수를 배우셨으니까 루트 x제곱 나오면 얘는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얘기했니? 풀마 땡 절대값 x가 기본이죠. 됐어 안 됐어? 다시 루트 x제곱은 x야? 아닙니다. 뭐라고 나오셔야 돼요? 절대값 x. 왜냐면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이라면 이게 x라면 그냥 뭐라고 나와야 돼? 마3이라고 나와야 되거든. 말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뭘로? 절대값 마이너스 3으로 나오셔야 돼. 됐어 안 됐어?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이미 지수를 배웠으니까 루트라는 건 여기 앞에 뭐가 생략돼 있다 그랬어? 2가 생략돼 있지. 그럼 얘는 무슨 근이야? 제곱근에서 나오는 거거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제곱근이니까 실제로 지수 형태로 얘를 고치게 되면 루트 x제곱이라는 놈의 식기는 x제곱의 몇 제곱이 될 것이고 2분의 1제곱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2분의 1제곱이 나온다는 건 원식은 어떤 식에서 어떤 놈을 모으면 제곱했을 때 얘가 x제곱이 되니까 우리는 a제곱은 x제곱이라는 요 결과에 의해서 이 만족하는 a를 표현한다 였지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여기가 a제곱이 된다는 건 얘는 홀수야 짝수야? 짝수잖아. 그럼 이 짝수라는 놈의 식기에서 이 실수값이 정의되려면 반드시 뭐보다 커져야 돼? 0보다 커져야 된단 말이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얘를 감안을 한다면 이제 잡으셔야 될 거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4제곱근 x 4승이라면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지수로 그냥 고치면 4분의 1승의 개념은 맞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건 x라고 유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얼마라고 나와야 돼?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확한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음. 그런데 대신에 세제곱근 x 세제곱이라는 놈의 식기는 세제곱근은 x 3승에서 나오는 값이지 어떤 식은? 맞아 틀려. 그럼 홀수승일 때는 안에 있는 밑이 양수든 음수든지 간에 실근은 무조건 몇 개가 하나 존재하니까 세제곱근일 때는 그럼 뭐라고 나와야 되겠니? x라고 나와. 표현 이해 갔나요? 자리에 안 가신 분? 없지요? 됐지요? 항상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즉 얘가 무슨 수일 때는 홀수일 때는 그냥 놔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무슨 수일 때? 짝수일 때는 반드시 뭘로? 절대값으로 나오셔야 돼요. 표현 이해 갔니? 그럼 그 얘기는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루트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4제곱근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세제곱근 탄젠트 세타를 정리하여라 라고 정리 안 되겠네 이건 마이너스 루트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세제곱 다음에 세제곱 요 놈을 정리하는데 단 세타는 2사분면 됐니? 자 세타가 몇 사분면이 존재한대? 2사분면이 존재한대. 그럼 사인 세타는 무슨 수? 양수 음수? 양수. 코사인 세타는 음수. 표현 이해 갔지요?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첫 번째 요식을 그대로 풀면 루트 사인 제곱 세타니까 어떻게 나오셔야 되고? 절대값 사인 세타라고 나오셔야 되고요. 됐어 안 됐어? 다음 4제곱근 코사인 4제곱 세타라고 한다면 요 놈의 식기도 뭘로 나오셔야 되고? 절대값 코사인 세타로 나오셔야 되고요. 됐어 안 됐어? 다음 빼기 얘는 몇 제곱근인데? 세제곱근인데 얘도 몇 제곱근이니까 이때는 절대값 나올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뭐라고 나오면 돼? 사인 세타 플러스 그렇지 이렇게 나오면 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먼저 이렇게 고쳐놨을 때 세타가 몇 사분면이라고 했으니까 2사분면이라고 했으니까 사인 세타는 양수 음수? 양수. 그러면 그냥 사인 세타 나오면 되겠지? 코사인 세타는 양수 음수. 음수니까 뭐 갖고 나와야 돼? 마이너스 갖고 코사인 세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정확하게는 요렇게. 됐냐 안 됐냐? 뒤에 놈은 어차피 얘는 그대로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플러스 뭘로 써? 코사인 세타라고 표현 되겠죠? 됐냐 안 됐냐? 그럼 요 놈의 식기는 정돈하면 뭐만 남겠니?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요렇게 되겠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거듭제곱근 배웠으니까 그 식기를 적용하는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표현 이해 갔니? 자, 요거를 잘 기억을 하셔가지고 풀어보시면 36번을 푸실 수 있을 거예요. 됐지요? 나머지는 식 정돈하는 거니까 쭉 정돈하시면 됩니다. 됐니? 자, 그 다음 37번으로 가셔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곱셈 공식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정돈하시면 37번 뭐 더하기 뭐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됐을 때? 루트 2였을 때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어떻게 한 놈의 식기를? 곱한 무엇을 구하여라? 값을 구하여라.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다시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얼마라면? 루트 2라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뭐한 놈의 식기를? 곱한 값을 구하여라. 됐냐 안 됐냐?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더한 것만 주고 곱한 값을 찾으라면 말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항상 성립하는 식은 뭐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야? 1이라는 게 항상 성립을 하니까 거기 주어진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 더한 값을 뭐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얘를 뭐하면? 제곱을 하는 거야. 얘 제곱은 그럼 얼마 되겠니? 2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런 식을 전개하면 어떻게 표현돼? 시작!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 곱하기 사인 세타 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그렇게 표현이 되겠지? 그때 누구하고 누가 만나면? 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 만나면 얼마? 1이니까 좌변은 그럼 이제 어떻게 표현해줘야 돼? 뭐 더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얼마로? 2로. 됐냐 안 됐냐? 그러니까 정리하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얼마? 2분의 1 나오겠죠. 잘 이해 안 가신 분? 그럼 나 이해갔니? 됐냐?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라는 거? 1이라는 걸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37번 필기하시고 다 되신 분은 38번과 39번을 풀어보세요. 푸시면서 막히시는 분은 바로 질문하시고요.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각자 개별적으로 제가 몇 개의 각을 던져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각이 몇 사분면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자, 보시면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사분면에 대한 얘기를 각으로 보여드렸고 그 얘기는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첫 번째 요거는 이제 연습을 하시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선이 시초선이 지금 항상 누구라고 정해졌나요? 시초선 X축의 양의 방향이죠. 얘를 기준으로 1로 가면 무슨 방향? 1로 가면 음의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분의 5파이라고 한다면 다시 몇 분의 몇 파이라고 한다면 4분의 5파이라고 한다면 저 각이 몇 사분면에 있는지를 잡아내셔야 되는데 저 잡는 연습을 하실 때 대부분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걸 일단 무슨 법으로 먼저 고쳐? 60분법으로 또 고쳐요. 고쳐놓고 그 다음에 사분면을 잡는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이해갔니? 그러면 얘를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가느냐? 그럼 시초선이 각으로 표현하면 얼마의 각을 나타내는 거야? 호도법으로. 시초선이 각으로 표현하면 얼마인 거야 얘가? 0인 거잖아. 다시 시초선 얼마인 거야? 0인 거야. 이 축은 뭘 나타내겠니? 2분의 파이 그렇지. 2분의 파이. 얘는 파이. 얘는 2분의 3파이 다시 얘는 2파이 2파이. 이렇게 돌지요? 음의 방향으로 간다면은 0에서 음의 방향으로 갑니다. 그럼 얘는 다시 뭐 나타낼까요? 마이너스 2분의 1파이. 다음 요놈 식기는 파이. 다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다시 또 얘는 얼마로? 마이너스 2파이 이렇게 돌 거라고.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렇다면 연습하셔야 될 건 4분의 5파이라면 얘는 뭐 더하기? 파이 더하기 얼마? 4분의 1파이. 대분수로 쪼개는 연습이 가장 편해.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면 파이라는 게 이 새끼잖아. 여기서 무슨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4분의 1파이만큼 가는 것이. 그럼 양의 방향으로 4분의 1파이만큼 가니까 요만큼 갈 거거든.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몇 사분면? 그렇지. 이렇게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하셔야 될 건 요 뒤에 있는 각을 항상 0과 다음에 2분의 파이 사이의 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이해갔니? 물론 이 똑같은 4분의 5파이를 2분의 1파이 더하기 그 다음에 몇으로? 4분의 몇 파이로? 3파이로 바꿔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어차피 이거 더 쓰면 이렇게도 표현되니까. 그러면 이 축이 2분의 1파이니까 여기서 4분의 3파이만큼은 그럼 머릿속에서 또 계산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예 축에서 가까운 0과 몇 분의 몇 파이 사이에 있도록 2파이 사이에 있도록 각을 바꾸는 게 제일 편한 거야. 뭔 소리인지 이해갔니?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서 3분의 12파이라고 한다면 됐어 안 됐어? 어이 그냥 3분의 12파이 쏘리 3분의 15파이라고 한다면 됐냐 안 됐냐? 그럼 3분의 15파이는 어떻게 고치는 게 좀 편할까요? 얘는 몇 파이? 4파이 마이너스 얼마? 3분의 1파이라고 고치면 좀 편하겠죠. 됐냐? 그냥 4파이가 아니구나? 쏘리 몇 파이? 6파이 마이너스 그냥 5파이니? 아이고 쏘리 3분의 17파이 합시다. 그럼 맞춰서 됐어 안 됐어? 다시 3분의 몇 파이라고 하면 17파이라고 한다면 얘는 몇 파이 마이너스 6파이 마이너스 3분의 1파이라고 하든가 또는 6파이가 아니면 갑자기 계산하기 겁나 힘들어지네. 2분의 11파이 플러스 다음에 6분의 얼마 해야 돼? 6분의 1에다가 6분의 1파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됐지? 됐냐 안 됐냐? 근데 이거는 실제로 니들한테 잘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거든. 이해갔니? 그러니까 웬만하면 파이나 2파이, 3파이 이런 놈을 기준으로 뿔말에 가는 게 그나마 좀 빨리 가는 건데 실제로 이 표현도 익히긴 하셔야 됩니다. 문제로 나오긴 하니까.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암산을 때릴 때는 좀 많이 불가능하긴 해요. 이해갔니? 그러니까 웬만하면 요거 가지고 사분면 판단부터 그래야지 나중에 값변환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값을 찾을 수 있으니까.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냐? 그래서 연습하셔야 될 건 자, 한 5개 던져 드릴 테니까 5명만 뽑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뭐 알아서 주변 사람들이랑 확인하지 마시고 혼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7파이 다음에 4분의 13파이 다음에 뭐 할까 6분의 23파이 다음에 5분의 4파이 하나만 더 할까? 마이너스 7분의 2파이 자, 시간은 지금 4시 13분이니까 4분 드리겠습니다. 4분이면 넉넉해요. 연습하셔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기존에 했던 우리가 외우고 있는 특수학은 몇 도 몇 도 몇 도 예를 들어서 30도, 45도, 60도와 그 다음에 각 축에 대한 얘기만 하고 말았지요. 그럼 그걸 벗어난 예를 든다면 사인 120도의 값을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현재 우리는 알아볼라. 모르거든.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얘를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 자 보시기 바랍니다. 사인 앞에 계수 얼마야? 1이야. 그럼 반지름 얼마짜리? 1짜리 원을 기본적으로 그리시고 됐어 안 됐어? 그럼 각이 몇 도야? 120도지. 그럼 몇 사분면? 2사분면 120도를 동경으로 하는 어떤 점을 하나 잡는 거야.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요 놈의 식의 각이 뭐라고 표현되니? 양의 방향으로 돌았으니까 얘가 몇 도인 거야? 120도라고 표현이 되겠지. 그렇다면 이 점의 좌표를 우린 뭐라고 표현하면? 코사인 120도 또 사인 120도 다음 얘 무엇을? 기울기를 뭐라고 표현하면? 탄젠트 120도 이게 정의였잖아. 됐어 안 됐어? 근데 이 식기의 점의 좌표는 당연히 뭐 할 테니까? 존재할 테니까.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요 식기의 각 좌표를 이제 찾는다는 게 이 점의 x좌표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코사인. 이 점의 무슨 좌표가? y 좌표가 뭐야? 사인이겠죠? 그러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점의 x좌표든 y좌표든 구하려면 우리는 얘가 무슨 축과 무슨 축이기 때문에 x축과 y축이니까 이 점에서 x축이든 y축이든 어디에다가 무슨 발을 내리면 돼? 무조건 수선에 발을 내리면 돼. 어디에 내릴지는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아무데나 내려도 상관없습니다. 이해 갔어 안 갔어? 얘를 무조건 뭘 끼고 내린다? 의미 없어요. 항상 그냥 아무데나 내려도 돼. 이해 갔니? 그럼 아무데나 내린다는 건 예를 들어 첫 번째 이쪽 방향으로 수선에 발을 내린다면 이해 갔어? 그럼 얘가 하나의 무슨 삼각형이 돼? 직각삼각형 나오겠지. 근데 얘 각도 120도 알고 있잖아. 그럼 여기가 몇 도인 거야? 60도. 그렇지. 얘 60도 될 거거든. 그럼 이 각 써먹으면 돼. 그러면 60도의 수직이네? 특수각이잖아. 몇 대 몇 대면? 2대 1대 루트 3 나오겠지. 근데 요 식기에서 이 길이가 얼마였으니까? 1이었으니까 그러면 여기 길이는 얼마 나와야 되니? 2분의 아우 야들아 각도 보고 가셔야지. 각도 보셔야죠. 그림 보지 마세요. 각도 보셔야지. 야 내가 어떻게 이거 각도 다 120도 제가 저거 돌릴 수는 없잖아. 각도 보고 가셔야지. 2대 1대 루트 3의 가장 기본은 일단 맘대로 이거 바꿔가지고 그러면 야 이렇게 하면 야 누가 2야? 빗변 누가 1이야? 60도를 낀변 그렇게 보지 말고 30도의 뭐? 대변. 아 각이 제일 작으면 대각이 작으면 변의 길은 당연히 뭐 할 거야? 작을 거 아니야. 됐냐 안 됐냐? 다시 여기 길이 얼마 나오니? 2분의 1 나와야 되지. 여기 길이 얼마 나와야 되니? 됐어? 각 보고 가시라니까. 됐나요? 각을 보고 대변대각을 보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항상 어떤 도형을 보실 때는. 자 그렇다면 어쨌든 다시 그러면 이 점에서 이 길이는 무슨 좌표에 해당하게 돼? 그러니까 코사인 몇 도는? 120도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음 사인 몇 도는? 120도는 저 점의 무슨 좌표 의미하니까? y좌표니까 얼마? 2분의 루트 3. 그럼 탄젠트 몇 도? 120도는 얘 뭐야? 기울기잖아. x변화량분의 y변화량. 그럼 얼마? 1분의 루트 3 나오겠지. 2는 날라가니까. 근데 얘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니까 뭐만 붙으면 돼? 마이너스 얼마? 루트 3. 표현 이해 갔지요?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꼭 저기다 수선의 발을 내린다? 그렇진 않아요. 어디에다? y축에다 무슨 발을 내려도 돼?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얘가 하나의 직각삼각형이잖아. 그러면 이때 요각의 크기 알아 몰라? 알아. 몇 도야? 30도지. 그럼 여기도 똑같이 성립할 거거든. 몇 대 몇 대면? 2대 1대 루트 3. 그럼 여기 길이 얼마였으니까? 1이었으니까 이 길이 얼마 되고? 됐죠? 길이 그림 보고 가지 마시고 각 보고 가시라니까. 그럼 이 길이는? 2분의 루트 3일 거 아니야. 그럼 요 길이는 이 점의 무슨 좌표? y좌표. 요 길이는 이 점의 무슨 좌표? 됐죠? 이해 갔니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요 내용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각을 무조건 다 뭐하게 딱 바꾸겠다라는 거야.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그렇다면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반지름 얼마짜리 원을 그린 다음에 1짜리 원을 그린 다음에 1사분면에 예를 들어서 각의 크기가 세타가 되는 점을 잡게 된다면 요 점의 좌표는 x좌표가 뭘로? 코사인 세타, y좌표 사인 세타, 기울기는 뭐? 탄젠트 세타로 표현이 되겠지. 기울기는 안 써도 이제 좀 되겠지요? 됐냐 안 됐냐? 요 놈의 식기를 첫 번째 무슨 대칭을 시킬 거냐면 y축 대칭을 시키자고. 다시 저 점을 무슨 대칭 시키자고? y축 대칭. 그러면 얘가 무슨 축이야? y축이잖아. 그 y축에 대해서 대칭되면 이렇게 하나의 점이 잡히겠네. 맞아 틀려? 그럼 이 점을 원점과 이은 요 선을 동경으로 하겠지.
맞아 틀려? 그럼 얘네들이 y축 대칭이니까 여기 각의 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세타일 거 아니야. 그럼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는 뭐라고 표현되겠니? 180을 이제 쓰지 않습니다. 파이 마이너스 뭐 세타라고 표현될 거야. 표현 이해가 안 갔어? 그럼 요 점의 무슨 좌표는 x좌표는 뭐라고 표현이 될 것이고 코사인 뭘로?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 y좌표는 뭘로?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표현되겠지. 다음 기울기는 뭐라고 표현될 것이며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일 거 아니야. 됐냐 안 됐냐? 그렇다면 이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이 x좌표는 이 점과 이 점이 서로 무슨 대칭이니까? y축 대칭이니까 y축 대칭 되면 무슨 점의 좌표 바꿔주면 돼? x좌표 보호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뭐랑 똑같아져?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음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놈의 식기는 뭐랑 똑같아지겠니? 사인 세타와 어때요? 같이요. 됐냐 안 됐냐? y축 대칭과 y좌표 같아달라. 같을 거 아니야. 다시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얘는 기울기잖아 이 식기에. 그럼 y축 대칭 시키니까 기울기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붙겠지. 잘 이해 안 가신 분? 됐지요? 다시 한 번 더. 그럼 y축 대칭만 하겠니? 아니죠. 무슨 대칭도? x축 대칭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x축 대칭을 하게 되면 요 놈의 식기의 점이 x축 대칭 시키니까 여기쯤 잡힐 것이고 요렇게 이은 동경이 존재하게 되겠죠. 맞아 틀려? 그럼 요 점의 좌표에서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10초선에서 돌아오면 요렇게 표현이 됐을 때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도 또 뭐가 돼? 세타 될 거 아니야? 그럼 요 각의 크기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니? 2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표현되겠지? 그럼 요 점의 좌표는 시작! 코사인 2파이 마이너스 세타고 또 사인 2파이 마이너스 세타고 또 탄젠트 2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표현도 되고요. 또는 요 놈의 식기를 음의 방향에서 왔다라고 한다면 다시 무슨 방향에서 왔다라고 한다면 음의 방향에서 왔다라고 한다면 요 각의 크기는 마이너스 세타야. 맞아 틀려? 그러면 이때 요 점의 좌표는 뭐라고 표현될 수 있고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겠죠? 다음 요 식기는 사인 마이너스 세타일 거야. 얘는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일 거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면 둘은 어떤 거야? 같을 거 아니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근데 얘 둘이 같은데 두 번째 x축 대칭을 결국에 시키게 된다면 코사인 2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놈의 식기는 야는 이 점을 x축 대칭 시킨 거니까 이 점의 무슨 좌표와? x좌표와 얘 x좌표는 어때요? 같지요. 그럼 얘는 뭐랑 똑같아? 코사인 세타야. 됐냐 안 됐냐? 이게 코사인 또 누구랑 똑같은 것이고 마이너스 세타도 똑같은 겁니다.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시 한 번 더. 다음 사인 2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건 y좌표니까 얘는 그럼 뭐와 똑같게 되겠니? 마이너스 사인 세타와 같을 것이고 이게 뭐랑 똑같은 거야? 사인 마이너스 세타와 같겠지요? 됐냐 안 됐냐? 다음 탄젠트 뭐라는 놈의 식기는 2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놈의 식기는 얘는 뭐와 똑같을 것이고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와 똑같고 이게 결국엔 또 누구랑? 탄젠트 뭐와 마이너스 세타도 똑같겠죠. 이해 갔냐 안 갔냐? 외우시는 게 아닙니다. 대칭성을 보시는 거예요. 각을 찍어가지고 표현 이해 갔니? 다음 세 번째 그러면 x축 y축 대칭 시켰으니까 그 다음에 또 무슨 대칭이? 원점 대칭 나올 수 있죠? 그럼 원점 대칭을 하게 되면 원점에 대해서 얘를 그대로 대칭하면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 그때 여기가 세타니까 1번이 세타야 2번이 세타야? 1번 각이 세타겠지. 그럼 얘가 나타내는 동경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파이 플러스 세타일 거 아니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요 점의 좌표는 뭐라고 표현될 텐데?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와 다음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표현이 될 거고요. 기울기는 또 뭘로 써? 탄젠트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표현이 되겠죠? 그렇다면 세 번째 무슨 대칭을 시키면? 원점 대칭을 시키면 이 식기는 좀 위에다 적겠습니다. 요놈의 식기는 그러면 다시 갑니다.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건 뭐와 똑같은 거야?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되겠죠? 다음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건 뭐랑 똑같은 거야? 마이너스 사인 세타고요. 다음에 탄젠트 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건 탄젠트 세타 어때요? 같겠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일단 얘가 가장 기본입니다.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어이 정도? 네, 이번에는 무슨 대칭이냐면 y는 x 대칭이에요. y는 x 대칭을 한다는 건 당연히 y는 어떤 선이 x라는 선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럼 이 동경을 이 뻘갱이 y는 x에 대해서 뭐 하는 거니까 대칭시키는 거니까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얘를 대칭시키게 되면 어떤 식으로 동경이 잡힐 거냐면 요렇게 동경이 하나가 잡힐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때 1번, 2번 어디가 세타니? 2번이 세타일 거 아니야? 그럼 2번이 세타니까 이 동경에 나타나는 각은 10초선에서 이렇게 돌아갔을 거거든. 맞아 틀려? 그럼 이 각의 크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시작!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표현 되겠죠? 그럼 요 점의 좌표를 우리는 코사인 뭐라고 표현할 수 있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다음에 사인 뭘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다음에 탄젠트 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표현이 되겠지.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얘하고 얘는 무슨 대칭이니까 y는 x 대칭이니까 무슨 좌표고 무슨 좌표를 x 좌표와 y 좌표를 뭐 하시면 돼요? 바꾸시면 돼요. 맞아 틀려? 그럼 얘들을 바꾸게 된다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라는 놈이 세타라는 놈의 식의 뭐와 똑같고 사인 세타와 다음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놈의 식의 뭐와 똑같고 코사인 세타와 똑같고 근데 이때 이 부분을 조금 기억하셔야 될 건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건 이건 이미 1학년 때 한 번 했었죠. 1학년 때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중에 모자르네. 여기다 적읍시다. 이건 뭐 따로 뭐 정도는 하시고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 건 첫 번째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면 수직이면 뭐의 곱이? 기울기 곱이 얼마? 기울기 곱이 얼마? 마이너스 1이고 다음 두 직선이 y는 x 대칭이면 기울기 곱은? 1 그렇지. 기울기 곱은 1 나오죠. 이건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계속해서 나중에 3학년 때도 써먹으니까. 이해 갔니? 그러면 요놈의 식에서는 얘가 이 직선의 기울기잖아? 얘의 기울기는 뭐라고 나와 있어? 탄젠트 세타지? 둘을 뭐 한 게? 곱한 게 얼마 나와야 돼? 1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식기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 탄젠트 세타분의 1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지. 됐냐 안 됐냐? 됐니? 다음 다섯 번째로는 뭐 할 거냐면은 y는 x 대칭이 아니라 얘는 90도 회전 2분의 파이 회전 됐어? 얼마만큼 회전한다고? 2분의 파이만큼 저 세타를 2분의 파이만큼 쭉 회전을 시키면 적당히 요쯤에 이렇게 잡히게 될 거야 점 하나가 됐어 안 됐어? 즉 그러면 요 동경과 이 흰 동경은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고 수직의 관계를 이룰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여기가 세타니까 1번 2번 뭐 이건 눈치껏 보이겠죠? 어디가 세타니? 2번이 당연히 뭐가 세타라고 표현될 거 아니야? 됐냐 안 됐냐? 그러면 2번이 세타라고 표현이 되니까 이 점과 이 점은 현재 90도 회전이 된 거야. 그랬을 때 요 동경이 나타내는 각 자체는 10초선에서 돌아가야 되니까 뭐라고 표현이 가능해?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되겠지. 됐냐 안 됐냐? 이제 점좌표는 표현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갑니다. 자 코사인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아봐야 되고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어떻게 될지 알아봐야 되고 다음 탄젠트 뭐가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어떻게 돼야 될지 알아봐야 돼. 여기까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근데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건 얘의 기울기잖아.
다음 얘의 기울기는 뭐였어? 탄젠트 세타였지. 두 직선이 서로 어떻게 만나? 수직으로 만나. 그럼 뭐하면?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뭐와 똑같아져?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분의 1 나오겠지. 됐어 안 됐어? 됐니? 근데 얘가 지금 잘 잡혀 안 잡혀? 안 잡혀. 우리는 90도 회전의 점 대칭을 배우진 않았으니까.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면 얘를 이제 잡는 연습은 마음껏 하셔도 되는데 어떤 몸이든 여러분들이 이게 다 되신다면 이 대칭성을 이용한다면 지금 잘 보세요. 요 그림상에서 보면 이 새끼랑 대칭인 점 하나 보여. 누구 보이니? 얘랑 대칭인 점 하나 있어. 어떤 놈?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대칭이잖아. 무슨 대칭? 얘 표현 될 거 아니야. y축 대칭 시키면 돼.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냐 안 됐냐? 그러니까 본인이 기억이 안 나. 본인이 기억이 안 나면 이게 기억 안 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어떤 관계를 거쳐서 가는 간에 본인 편한 대로 가시면 돼요. 항상. 무조건 이걸 따라가라 없습니다. 이해 갔니? J랑 Y축 대칭이니까 이거 점자체 표현 됐잖아. 그럼 얘 Y축 대칭시키면 된다고. 그럼 답만 그냥 적어보겠습니다. 실제로 그거 안 할 거지만. 그럼 요 놈을 쉽게 해서 얘 X좌표가 뭐였어? 사인 세타였지. 그럼 Y축 대칭시키니까 X좌표 어떻게 돼? 바뀔 거 아니야. X좌표 바뀔 거 아니야. 뭐라고? 마이너스 사인 세타. 얘 Y좌표는 얘 Y좌표 어떨까요? 같겠죠? 얘 Y좌표가 뭐였어? 코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라고 표현이 될 거야. 여기까지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네. 표현 이해 갔니? 근데 요렇게 하는 게 이제 이거는 여기 관계 대칭성을 보는 거고 대칭성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제일 처음에 그래서 각변한 그 120도를 조금 보여드린 이유가 어느 축에 내려도 상관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 그걸 이제 떠올리시면서 보시면 좀 편해요. 이해 갔니? 그래서 그 내용만 따로 한번 정돈을 해드리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을 때 지금 여기에서 이 각의 크기가 현재 얼마? 세타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점에 뭘 알고 싶다? 좌표 알고 싶다잖아. 이해 갔어 안 갔어? 어느 축에 내려도 상관없다 그랬지. 그때는 당연히 각을 여기 알고 있잖아. 알고 있는 각을 내는 게 제일 편한 거야. 모르는 각으로 여기는 각 표현은 되니 안 되니? 돼요. 뭐라고 표현하면 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그렇다면 얘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만약에 이쪽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각이 또 뭐가 나와? 세타. 그렇지 세타 나올 거 아니야.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어디 내려도 상관없어. 본인이 편한 걸 보이시기만 하시면 돼. X축에 무조건 내려라? 없어요. Y축에 무조건 내려라? 없어요. 그냥 편한 각 보시면 됩니다. 다 각 만들어낼 수 있을까 니들은?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냥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만 연습만 하시는 거야 그냥. 그러면 일단 보이는 요 식기에 그대로 이렇게 무슨 발을 내리면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얘가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잖아. 그러면서 반지름 길이 얼마짜리야? 1짜리지. 맞아 틀려? 그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연습한 삼각비가 뭐였냐면 변 길이 뭐하자? 표현하자. 됐니? 첫 시간에 연습한 제일 처음에 중3 때 배운 삼각비 뭐해라? 변 길이 표현해라. 이 변은 세타라는 변과 뭐하고 있어? 마주보고 있지. 빗변 길이 줬잖아. 이 변 길이 쓰려면 누구 나와야 돼? 뭐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세타. 이 변의 길이가 뭐가 나와? 사인 세타야. 맞아 틀려? 다음 이 변의 길이는 세타를 뭐하고 있어? 낀 변이지. 빗변 줬지. 누구 나와야 돼? 그러면 얘는 뭐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세타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변의 길이야.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점의 무슨 좌표? X좌표는 얘 적용이야 얘 적용이야? 1번 적용 2번 적용? 1번 적용. 근데 X좌표가 뭐라고 표현돼야 돼? 됐어 안 됐어? Y좌표는 얘 적용되겠지? Y좌표는 뭐라고 표현돼야 돼? 플러스. 이해 갔지야? 자리에 안 가신 거. 됐어 안 됐어? 표현 이해 갔냐? 자 하나만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동경이 하나 잡히고 요 각의 크기가 알파래요. 됐어 안 됐어? 요 각의 크기가 알파랍니다. 그러면 요 놈을 쉽게 좌표 표현하려면 당연히 그대로 무슨 선 내려? 수선의 발 내려. 이거 써도 모든 각은 다 돼요. 여러분들은 이해 갔니?
하지만 얘를 보란 이유는 나중에 대칭성을 봐야지만 빨리빨리 찾을 수 있는 게 나오니까. 이해갔어? 이걸 기본 토대로 여기까지 응용을 하시면 가장 좋은 거고요. 요 놈은 쉽게 안 되시면 어떻게든 잘 찾으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다 어차피 대칭성이 오면 다 그 표현은 다 되니까. 이해갔어? 그러면 요 놈은 쉽게 해서 마찬가지로 반지름 얼마? 1짜리잖아? 그러면 이때 이 길이 뭐라고 표현돼? 코사인 뭐? 알파. 이 길이 뭐라고 표현되니? 그렇지. 그러면 이 변의 길이는 이 점에 무슨 좌표에? 이 변의 길이는 이 점에 무슨 좌표에? 됐죠? 표현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됐냐 안 됐냐? 좌표 찾기 알아서 하실 테니까. 됐지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갔니? 그러니까 어떤 형태를 가셔도 되긴 하지만 뭐 요거를 가든 대칭성을 가든 그건 여러분들 원하는 선택적으로 가시되 빨리 갈 수 있고 편한 거를 그냥 찾으시면 됩니다. 반복을 하시면서 본인한테. 이해갔지요? 아니 정도